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이네요. 오늘은 그 매일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고요. 부동산 파트인데 아이유가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집값이 꺾이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관련된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당일 배선 속도 경쟁에 물리센터 목값이 치솟고 있고요. 오락가락한 양도소득 지역의 아파트 매물도 거둬들였다 내놨다 좀 출렁거리고 있고요. 내년 대출 시세 크게 바뀐답니다. 달라진 부동산 제도에 관련된 내년 소식이고요. 김포공항에 UAM 이착륙장 미래형 교통 허브 시설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그겁니다. 이게 드론 택시 말하는 거죠. 김포공항. 고층 빌딩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고요. 광면 철산 추공 재건축 맞자 12단지 13단지 1차 정밀진단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테라펠라스 인도곤 2차 연내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DLENC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 프라임 주택 전시관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구 200제곱미터 넘는 대형 아파트 현대건설 라펜힐 공급하고 있고요. 솔라시도 이거 지금 현재 해남 기업도시죠.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보관을 개설했는데 많이 방문했던 소식이네요. 한 10,000명 가까이 방문했어요. 유경준 종부세 이혼 소송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쭉 건설 바이오 가천 투자 관심 있고요. 유례선 트램 공사 지역에서 서울 57만에 노면 전면 차단 전차 다닌다. 유례선 트램에서 지금 유례 신도시가 지금 이제 트램 전면 개통돼서 트램이 교통해서 다닌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오늘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종부세 관련 지금 말이 좀 많고 소송도 지금 소송 인원단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좀 향방을 가르는 게 될 것 같아서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동욱 반장 인터뷰입니다. 종부세로 억장 무너진데 소송 마케팅까지 설거분 현실입니다. 구시청 이혼 결정 나면 소송 참여 안 해도 세금 한극키로 했다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집 한 채 있다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분노까지 활용해 소송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유경준 국민의원은 해도 너무 하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종부세는 이혼 청구를 신청해야 이혼 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라고 소송을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종부세 이혼 청구 시민연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재만 서울세무회계사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홈페이지에 이혼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혼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08년 종부세 이혼 결정 당시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 조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이 환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의 경우는 민주당이 180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종부세별 이혼 결정이 나더라도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받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얘기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면 그 종부세 위헌 판결 관련돼 가지고 소송 부추긴다는 그런 개념은 제가 이건 뭐냐면은 명백하게 종부세의 그 이혼 청구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이혼 판결을 나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돌려받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법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야 이거 잘못된 법 미안하다 국민들아 우리 그 법 다시 만들어서 그게 돌려주라고 말할게 이렇게 법을 만든다고 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소식 전해들 만한 게 이게 지금 이제 내년 대출 세제 크게 바뀐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을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립니다. 차주 단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 3단계 저기도율, 양도세 완화 등 내년 부동산 제도가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올해는 세제 위주로 변경이 많지만 2022년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히 파급 효과를 클 것으로 보고요. 16일 부동산 R114의 도움을 받아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는데요. 고가 상가 개명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입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 개명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지만 내년 양도분부터는 9억 원 초과 상가 개명주택부는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 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고요. 9억 이하 상가 개명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 상가 개명주택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축소하겠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체 면적이 500까지 인정됐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 상업공업지역은 주택면적 정착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00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동구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직계비속으로 한정했던 것을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는 부모와 봉황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 확대 일환으로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부분도 적용되고요.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21년 6월 7월 73.8%였던 개별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되고요.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가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이고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고요.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이익금융권 강화 관리 방안,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 단계 앞단계 시행되고요. 제2금융권 DSR 기준이 강화되어 2020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고요.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60%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 하향 조정되고요.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관리가 강화됩니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되고요.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부적격 외국인이 임대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공공재건축 영종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영종률을 높이 제한, 대지의 적용 기준 건축 규제 완화해서 인근 지역을 편입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사업 면적 20%까지 확대할 수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역 1만 제곱미터,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런 제도가 따르는데 2020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안충제, 차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지의 사전 인정 제도가 폐지되고요. 앞으로는 단지별로 5%를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공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가 개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무사할 경우 성능 미달 사실에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고요. 측정값이 싸면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실거주 주택 전세대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을 제외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 5억 원
아파트 경우 5억 원에 60% 3억 원으로 과세표준으로 지역건보료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건보료는 13만 7천 원 개정안에 시행되면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 미만 과세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건보료는 8만 8,450원, 약 4만 8,770원이 낮아지네요.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입니다. 2020년부터 새아파트 모든 노예 주차장 전기차 충전 주차면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하고요. 기존 건축부터 공공시설 2020년부터 민간시설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만 주차면 수가 100개 이상이나 안전상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 예외를 뒀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통합 공공임대 다자녀, 사회자녀, 2자녀로 변경. 2020년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고요. 이에 따라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 용구 임대, 행복주택,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에서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이 평균가격 2020년 2억 8,80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이면 입주가 가능하고요. 다자녀 기준이 확대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존 용구 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의 소형 평형 2가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매입 임대 보증금 전액도는 50%까지 완화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내년 대출 세제 크게 바뀌고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